지난밤 사이 포항 죽도시장과 요양병원에서 잇따라 불이 나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자신의 SNS에 발레오 전장 노조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노조에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포항 용알리 해변이 최근 전국 3대 서핑 성지로 꼽히고 있는데 인프라를 조성해 서핑 특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는 밤사이 죽도시장과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모두 빠른 신고와 초동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로폼 포장 박스 등은 까맣게 그을렸고 녹아내린 전선들은 여기저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10분쯤 포항 죽도시장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곳 78제곱미터와 인근 노점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점포 인근 식당 상인이 냄새와 연기를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기가 많으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확인을 못했고 저희가 지금 갔는데 상가가 2곳에서 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식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 불이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감식할 예정입니다. 죽도시장에서는 지난 2012년 화재로 점포 12곳이 타 1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났고 이어 2013년에도 한밤중에 불이 나 점포 6곳이 타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인들은 잊을만 하면 화재가 난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병원 천장과 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포항 상도동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 환자 46명 모두가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경보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고 숙직 간호사의 빠른 초동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화재가 발생된 것 직감하고 안전관리와 같이 소화기로 실내기 부분에 화재를 진압하면서 다행히 대형 피해로 번지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소방서는 건물 3층에 설치된 온풍기실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오전 영덕 앞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분쯤 영덕군 동쪽 23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7분 뒤인 8시 28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발레오 전장 노조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시장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직접 공개적으로 노조를 비난하고 사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준하경 경주시장의 SNS에 경주 발레오 전장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 시장은 발레오 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도 민노총 세력이 지긋지긋해서 본사에서 경주 공장을 철수하라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에 불과한 민노총 노조가 서울의 큰 세력을 등에 업고 한 건실한 기업과 지역 경제를 망치려 들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문장은 몇 시간 뒤 강경 노조 등의 표현으로 수정됐지만 파문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시장이 지역의 최대 노동 현안인 발레오 전장 사건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발레오 사건은 이미 지난해 사법부가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로 확정 판결한 만큼 주 시장의 SNS는 사실을 왜곡한 편파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발레오 전장의 강모 대표는 부당노동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며 주 시장의 발언은 피해 노동자를 외면하고 범법자를 옹호하는 반노동적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인 대표자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시장 자질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렇다면 공정성을 위해서 노동자에 와서 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게다가 현재 발레오 전장은 대표 노조 선정을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이고 사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도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어 논란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준하경 시장은 경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지키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특정 세력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철강공단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민간환경단체, 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공단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재창조하기 위한 포항산단 생태보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나서는 한편 오염 모니터링과 하천 감시용 CCTV 설치,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내년부터 구무천과 공단천에 대한 퇴적물 준설 및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는 공단 주변에 대한 환경 감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포항시 북구 용안리 해변은 연중 높은 파도가 일어 전국 3대 서핑 성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서퍼들이 편리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용안리 해변을 서핑 특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서퍼들이 서핑보트를 타고 파도를 가릅니다. 파도를 요리조리 넘나들며 멋진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국적인 광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포항 영일만 신항 인근의 용안리 해변입니다. 포항 용안리 해변은 강원도 양양, 부산 송정과 더불어 전국 3대 서핑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포항에 북동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잘 들어와서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겨울에는 인기 있는 그런 포인트로 꼽힙니다. 특히 포항은 겨울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난 주말에는 대구와 부산 등에서 300여 명의 서퍼가 포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핑샵 몇 개가 들어서 있을 뿐 서퍼들을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용객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샤워실이나 공중 화장실이 좀 없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요. 또 대중교통이 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던가 레저로 즐기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신 것 같아요. 포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강원도 양양시는 서핑객 유치가 무엇보다 젊은 도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서프시티 건설을 목표로 최근 서핑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포항시도 용안리 해변에 서핑 교육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핑 인구는 지난 2014년 4만 명에서 지난해 20만 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서핑 환경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서퍼들을 더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는 지난해 대형 국내외 행사 12건을 수행해 우리나라 국제회의 도시 11곳 가운데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참여자가 500여 명이 넘는 대형 행사 18건을 치렀습니다. 경주시는 한국전시주최자협회와 한국마이스협회 등 7개 기관과 경주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강판이 포항 컬러 공장에 연산 6만 톤 규모의 고급 컬러 강판 생산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광택이 뛰어난 도료를 사용해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실내 장식용 건축자재로 컬러 강판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포스코 강판은 이번 생산 라인 증설로 컬러 강판 40만 톤에 용융 도금 강판 60만 톤까지 총 생산량이 100만 톤에 이르게 됩니다. 대학 수험생들이 오늘 수능 성적표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워 불수능이란 말이 나오면서 정시 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은 고3 교실에 기쁨과 슬픔이 엇갈립니다. 시험이 어려워 모의평가 때보다 성적이 떨어진 수험생이 대부분입니다. 국어가 어려워서 이게 원래 성적이랑 보다 많이 떨어져서 좀 실망스럽고 일단 정시를 최대한 내보고 안 되면 재수를 하는.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표준 점수 차이가 지난해보다 커지면서 변별력이 높아졌습니다. 상위권과 중상위권 간의 점수 차이도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수시 최저 등급 기준을 못 채워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시 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위권은 변별력이 높은 시험이 됐지만 중위권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치밀한 입시 전략을 세워 대비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장 유리한 수능 반영 조합을 찾아 지망 대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가 자신에게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반영하는 대학을 끝까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오는 29일까지 수험생들은 다양한 입시 전문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맞춤형 입시 전략을 완성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 상용직 대구 경북 지회원 100여 명은 오늘 오전 KT 북대구 지점 로비에서 2시간 동안 점거 농성을 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케이블 공사를 담당하는 이들은 이번 KT 아연전화국 화재 사건에서 보듯 굳은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불임금 해결과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KT 상용직 지회원들은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점거 농성을 풀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오는 31일 제야의종 타종식에 참여할 시민합창단 500명을 모집합니다. 문화재단은 기업이나 학교, 동호회 등으로부터 오는 22일까지 접수를 해 구청사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타종식 행사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은 시민합창단 신청자가 현재까지 200여 명이라며 더 많은 시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내일도 낮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지겠고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웠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면서 아침보다는 추위가 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추워지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8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 낮이 되면 울릉도 9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 수출지원센터는 포항시 포스코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해외 수출판로 개척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와 터키에서 온 해외 바이어와 포스코 해외 생산법인을 초청해 지역 중소기업들과 함께 수출 상담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포항상공회의소 수출지원센터는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진출 벤치마킹단 파견 등의 수출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47개 특성화 고등학교 경쟁률이 1.01대 1을 기록해 지난해 0.96대 1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원은 작년보다 160여 명이 감소해 5,057명 모집했는데 지원자 수는 80여 명이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산업 동향에 맞춰 요리와 애견 분야 정원을 늘리는 등 학과 재구조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일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10년 전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대 교수가 검찰이 불기소하자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임 강사 시절인 2007년부터 1년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 교수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여성단체는 교육부가 징계기간이 지났다며 A 교수를 단순 경고 조치를 한 데 이어 검찰까지 불기소 처분을 내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는 경북대학교가 경북대 학칙과 인권센터 독소 조항을 개정하고 성희롱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팀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여자 컬링 감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문체부는 애초 모레까지 3주에 걸쳐 특정 감사를 하기로 했지만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팀킴 호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경북체육회 컬링팀과 대한컬링경기연맹 그리고 의성 컬링훈련원 운영 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 일명 팀킴은 호소문을 통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김경두 전 부회장은 선수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사죄하고 본인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이 컬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대구 경북연구원이 1년 동안 근무한 수습연구원 A씨를 내부 비리 제기를 이유로 해고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A씨가 제기한 문제와 해고 과정에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수습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대구 경북연구원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낮은 수행평가 점수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구원 측은 계약 당시 수습평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